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한 주제가 조선시대 백자 명기였습니다. 명기라는 기종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박물관에 가면 종종 보이는 기종이 명기입니다. 명기는 이제 고려말 성리학에 유입되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명기 제도 역시 발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상상을의 한 부분이었던 백자 명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물명과 동물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조선시대 명기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기는 크게 그릇 모양을 축소한 김영현과 명기는 크게 그릇 모양을 그대로 축소한 김영현과 인물형, 동물형, 그리고 아기형 등을 축소하여 만든 비김영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동 야생차 박물관의 소장님 백자 명기를 보시면 접시 위에 명기 뚜껑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명기 뚜껑의 지름이 몇 cm 되고 접시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로 청진동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 명기들입니다. 청진동 유적은 박경자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청진동 유적은 생활 유적으로 특히 이 명기가 발굴된 곳은 시전 유적에서 발굴되어 이거는 이제 명기를 어느 정도 주문 제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조의 손자인 의소세술을 장사 지냈던 의료원에서 확인된 백자 명기입니다. 특히 명기는 뒤에 세점인데요. 가운데 항아리를 비롯하여 양쪽에 실제 제기인 보와 궤를 축소한 김영형 명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와 궤는 제기를 축소한 제기형 명기는 왕실용 명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주 전산리에 있던 전주 류씨 종중에서 출토된 명기들입니다. 그릇 모양과 더불어 여기 보시면 동물형인 마형 명기가 출토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록시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백자 명기들입니다. 특히 보시는 곳은 로옥손의 묘에서 그릇 모양의 김영형 명기와 인물형, 동물형의 비김영형 명기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 명기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1990년부터 광주광역시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역사문화박물관 2층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는 죽은 사람을 위해 묻는 기물들로 넓은 의미로는 선사시대부터 전해지는 각종 부장품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가 되는 좁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부장을 목적으로 만든 소형의 모형 기물을 의미합니다. 최근 다음과 같이 경기도자박물관의 특별전, 그리고 대전도사박물관의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과 전주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명기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는 등 명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기는 대부분 이제 김영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물형과 동물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명기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중국 공자의 얘기에서 확인됩니다. 공자는 명기는 귀신의 그릇이고 제기는 사람의 그릇이다 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명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 실제 기물을 모방하였지만 사용을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발굴 조사를 통해 보면 모형 기물 외에도 토끼나 옷기, 그리고 장신구 등 다양한 부장품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부장품들을 통틀어 앞서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명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장품을 매장하는 풍습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죽은 이의 사후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내세사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발굴된 왕릉이나 동묘에서는 이러한 소형의 기물이나 모형이 확인되지 않고 주로 일상에서 사용하던 청자와 도기, 청동발 등의 일상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의 도자 부장이
일상용기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말 주자가래가 유입되고 조선이 건국되며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예를 바탕으로 5가지 예인 오례를 정비하여 냈으며 특히 흉내에 대부, 사, 서인의 선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보시는 표는 주자가래와 조선시대 편찬된 전례서들입니다. 주자가래와 국조 의례를 보시면 나무를 깎아 수레와 말, 목줄과 시녀를 만든다고 하여 재질과 기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풍계에 따라 그 수령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원래 명기는 나무를 깎아 만든 말과 인물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명기는 앞선 시기와 다르게 일상명기를 함께 매납하지 않고 축소한 명기만을 따로 부정하는 편방이 있었으며 부서를 통해 형태와 크기 등의 기준이 확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명기를 정의해보면 피장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비실용적인 소형의 모형 기물로 유교식 성례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리한 명기의 성격은 크게 상례, 부장품, 비실용적, 의도적, 모형, 소형, 유교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 의례의 다음으로 백자 인물 동물형 명기의 양상과 제작 방식입니다. 백자 명기의 살펴보기에 앞서 나무로 만든 문명기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과 국장보감일기, 예장보감일기 등 일기에서는 상장의례의 과정과 함께 물품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중 인물형과 동물형 명기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선 왕릉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유물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왕실과 관련이 있는 화여공주묘에서 나무로 만든 명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헌과 다르게 한 종류의 동물형 명기인 모감만은 출토되어 추가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왕실 기록 외에도 다양한 계약서에서도 명기 관련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 사이에서도 명기 부정을 연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일기에서도 명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문건의 개인 일기, 문제일기에서는 직접 나무를 깎아 명기 목록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 기록을 뒷받침하듯 실제 분묘에서 나무로 만든 명기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토 사례 중 이 3가지 사례는 요주가 알려져 그 편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백자 인물형 명기는 형태는 서 있는 입장과 손을 모으고 있는 공손한 형태가 기본적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이에 따라 성인과 어린아이로, 성격에 따라 노비, 공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백자 인물형 명기는 대부분 형태로 보아 노비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표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투를 튼 남성형은 목종으로 부르고 틀머리를 한 여성은 시녀상으로 분화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상투를 튼 목종상이 이마까지 알료로 채색하고 시녀상의 머리는 약간 각진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얼굴은 철화 알료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 두 손에는 공양물을 지니고 있고 그 공양물은 역시 알료로 채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1560년대에 편년을 가진 노소면 출토품과 다음 옆에 보이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눈두덩이가 특히 부각되고 알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복식 아래 발이 확인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585년경에 편년을 가지는 윤사신 부부 합작용 출토품과 계명대학교 그리고 한림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투 부분에만 간략하게 알료를 채색하고 신여상의 머리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변화한 유형입니다. 앞선 시기보다 얼굴이 강하게 부각되고 공연물이 사라져 두 손을 모은 형태는 단순화되었습니다. 복식에서는 허리띠를 표현하였으며 발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례는 광주 창국리 그리고 권순명 출토품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은 1613년에 연대를 가진 연세대학교 수장품인데요. 1613년 수장품에서는 앞선 시기에 어떤 받침이, 원형의 받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외에 어린아이 모습을 한 명기도 확인됩니다. 종로 청진동에서 출토된 동자모양 명기는 머리를 양쪽으로 올린 쌍개가 확인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돌을 잘 사용하였으며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대관령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학교 박물관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자형으로 구분되는 명기는 다른 명기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고 받침대가 전체적으로 확인되며 철화 아이돌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명기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동물형입니다. 동물형은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말을 형성한 마형 명기가 대표적입니다. 마형 명기는 안장의 유무에 따라 안장이 있는 안마와 안장이 없는 산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마의 경우 변소묘 출토품의 모관관 사례와 노소묘 출토품이 있습니다. 얼굴, 재갈, 갈기, 안장 등을 채색하여 생동감을 높였습니다. 안장이 없는 산마는 안마보다 출토 사례가 더 많은데 크게 얼굴과 재갈, 갈기 등의 안료를 사용한 윤사신 부부 합작물 출토품과 부산박물관 소장품이 있습니다. 권수묘 출토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마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말의 몸체에 검은 반점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눈과 입, 갈기를 도구로 사용한 류세무묘 출토품과 대구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동국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유물에도 이렇게 비슷한 마형 명기랑 인물형 명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발표 끝나고 위에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에서는 명기의 기종, 수량, 형태 외에도 크기와 색상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명기의 크기를 보시면 북조 오래설회와 북조 상해보편에서 명기는 주척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척에 대한 현재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20.6에서 20.7cm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인물형 명기는 높이 7.2cm로 기존 유물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형 명기는 인물형보다 더 자유롭게 크기가 훨씬 큰 2배 정도 큰 경우도 출토되고 있어 이 크기를 명확하게 지키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제작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인물형과 동물형 명기는 형태상 이제 물레 성형이 어려워서 소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벡토를 붙여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성형 후 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깎아 다듬어내 이렇게 보고서상으로 볼 때 표면을 다듬은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박물관 소장품의 보존 처리를 위해 CT 촬영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물형 명기 내면에 원뿔형의 공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뿔형의 지지대를 세우고 그 주변으로 벡토를 붙인 다음 세부 표현을 하고 지지대를 제거한 다음 다시 벡토로 막아 성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백자 인물 동물형 명기는 안료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철화백자가 17세기부터 청화백자를 대체하며 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백자 명기는 임진왜란 훨씬 이전부터 안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명기는 부장을 위한 기물로 수요에 따라 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량이 많았고 후계 구이가 불가능한 형태로
가마 바닥에 그대로 놓고 건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출토되는 인물형과 동물형 명기들의 바닥면을 보면 다량의 모래가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기의 제작은 왕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대구, 서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명기 제도를 확립한 왕실은 15세기 전반부터 명기를 만들어 부장하는 데 반해 사대부는 16세기 전반경, 일반 부류는 17세기 중반부터 그 출토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토 사례는 김영형 명기가 기준으로 인물, 동물형 명기의 제작 시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을 통한 인물, 동물형 명기의 사례를 보면 1420년경 원경 왕후의 국장에서 시작된 목명기의 기록은 이후에 나타나는 왕실의 국장과 예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대에 들어 목명기의 수령 축소를 위한 방식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영조는 본격적으로 목명기를 순장의 대체품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목명기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751년에 이르러 목명기 남아있던 모든 멸명기를 없애고 이것을 이후에 나타나는 상례수교라는 책에 기재하여 앞으로는 목명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한 연구에서도 상명한 제례에 대해 문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명기 부정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17세기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명기 부정에 대한 의견은 18세기부터 명기를 부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요새에 있어 명기를 부정했던 공간이 편망이 사라지고 또 사회상의 변화로 인해 부정품을 거의 넣지 않는 박정화가 되며 김영형을 비롯한 인물, 동물형 명기 역시 사라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목명기는 1524년에 편년을 가진 변순록 출토품부터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문양정씨 출토품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띄어져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1752년 화룡공주묘 출토품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 동물형 명기는 15세기부터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명기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폭염분 시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반 동묘 출토 사례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전반인 것을 볼 때 목명기가 어느 순간부터 백자로의 재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으나 백자 명기 역시 함께 출토되어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고 두 가지 재질이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613년에 연대를 가진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과 1611년에 연대를 가진 오세건물 출토품이 유사하게 받침이 확인되고 있어 17세기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받침이 있는 다량의 연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편연 유물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편연 유물을 알 수 있는 아니면 김영형과 같이 출토되는 유물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다면 연구에 조금 더 활발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평 한판리 요단이라고 가마에서 출토된 백자 동물형 편입니다. 한판리의 경우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어서 백자 명기의 시기 또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명기 정의는 피정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실용적인 소형의 모형 기물로서 유교식 상례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명기는 조선 초 나무로 만든 목명기의 사례가 확인되고 17세기까지 목명기의 사례가 지속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백자 명기로 재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두 가지 재질의 명기가 일정 기간 공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형 명기는 성별, 나이,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동물형 명기의 대표적인 마형 명기는 안장의 임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편연유물들의 경우 1560년대에서 1610년대를 중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명기 조항이 폐지되고 명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또 이제 무덤이 박장화되는 등 명기의 부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더불었는데 백자 인물 동물형 명기의 편년은 대략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더 늦게는 1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이 확인되고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명기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도 명기가 전시되어 있고 이제 동국박물관에서 명기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면 올해 말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백자 명기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명기가 어떤 건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